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듀오링고의 2025년 3분기 주주 서한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통해서 듀오링고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파악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초록색 부엉이 캐릭터 듀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아, 맞아요. 그 귀여운 부엉이. 마침 최신 소식이 딱 도착했습니다. 특히 이번 3분기에 매일 앱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DAU죠. 이게 5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와, 5천만 명. 정말 대단한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핵심 사용자 지표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일일 활성 사용자 DAU가 5,050만 명.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 3,720만 명이었으니까 비교해보면 무려 36%나 늘어난 거네요. 36%면 정말 가파른 성장세죠. 네, 5천만 명 돌파. 정말 대단한 숫자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오는 사용자 MAU는 1억 3,530만 명으로 작년보다 20% 늘었고요. 돈 내고 쓰는 유료 구독자 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이것도 1,150만 명으로 34%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요. 단순히 전체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도 물론 좋지만 실제 사용 빈도를 보여주는 그 DAU 증가율이 36%로 아주 높다는 거예요. 아, MAU 증가율보다 훨씬 높네요. 네, 이건 사용자들이 그냥 앱만 깔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매일매일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참여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MAU 대비 유료 구독자 비율도 작년 8.5%에서 9.0%로 올랐어요. 오, 그것도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럼요. 이건 이제 무료 사용자들이 유료 기능의 가치를 점점 인정하고 기꺼이 돈을 내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더 깊이 있는 학습 경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용자들이 정말 열심히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재무 상황도 한번 봐야겠죠? 네, 그래야죠. 3분기 매출은 2억 7,170만 달러, 작년보다 41% 늘었고요. 총 예약액,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죠. 이것도 2억 8,190만 달러로 33% 증가했습니다. 뭐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네요. 네, 매출이나 예약 성장률도 아주 양호하죠. 근데 말이죠. 순이익을 보니까요. 작년에는 2,340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무려 2억 9,220만 달러예요. 와, 엄청나게 뛰었네요. 네, 거의 12배가 넘게 증가했어요. 이거는 단순히 장사를 잘해서만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순이익의 어마어마한 점프는 사실 회계적인 이벤트가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게 순전히 운영상의 이익 개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아하, 뭔가 다른 요인이 있었군요. 네. 주주서한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요. 듀오링고가 과거에 뭐 세금 납부 이연 효과 같은 걸 고려해서 미래의 세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쌓아뒀던 일종의 평가성 충당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 미리 잡아둔 비용 같은 건데요. 근데 이번 3분기에 회사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아주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충당금 필요 없겠다 하고 이걸 다시 자산으로 돌려놓은 거죠. 환입시킨 겁니다. 아, 비용으로 잡아놨던 걸 다시 이익으로 돌렸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무려 2억 2,270만 달러에 달하는 정말 큰 금액이죠. 이만큼의 일회성 법인세 혜택이 발생하면서 순이익이 확 부풀려진 겁니다. 와, 2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그럼 순이익 대부분이 사실상 이 일회성 혜택 때문이었네요? 상당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회성 요인을 싹 걷어내고 회사의 진짜 사업 실력, 그러니까 운영 수익성을 제대로 보려면 뭘 봐야 할까요? 네,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지표가 바로 조정 EBITDA입니다. 뭐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거 빼고 또 특정 일회성 항목들까지 조정한 거니까 회사가 핵심 사업으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나 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 조정 EBITI. 네, 그건 얼마였나요? 3분기 조정 EBITDA가 8천만 달러였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 4,750만 달러였으니까 이것도 68%나 증가한 거예요. 상당한 성장입니다. 와, 68% 증가면 이것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 대비 조정 EBITDA 이익률도 작년 24.7%에서 올해 29.5%로 개선됐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엄청난 세금 혜택 효과를 빼고 보더라도 듀오링고의 핵심 사업 자체는 아주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체력은 아주 튼튼하다는 걸 확인했네요. 그럼 이제 이런 성장을 이끈 동력들, 도대체 뭘 잘했길래 이렇게 성장했나 이걸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었을까요? 좀 의외의 포인트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저도 좀 놀랐는데 바로 체스입니다. 체스요? 듀오링고에서 체스를 가르쳐요? 네. 주주성원에서 체스가 현재 듀오링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과목이라고 딱 밝혔어요. 언어학습 앱으로 시작했는데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죠. 와, 체스라니. 정말 의외인데요. 언어도 아니고 체스가 제일 빨리 성장하고 있다니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체스의 성장이요. 그냥 단순히 과목 하나 늘었네 이걸 넘어서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죠? 듀오링고 특유의 방식 있잖아요. 게임처럼 만들고 짧게 반복하는 레슨 구성 같은 거요. 이런 핵심 모델이 언어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서 체스같이 좀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먹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아, 듀오링고의 학습 방식 자체가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듀오링고가 과연 언어 말고 다른 과목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 교육 플랫폼으로 진짜 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훨씬 더 큰 교육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되게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듀오링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또 다른 성장 동력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에서의 약진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의 아주 큰 커피 체인이죠. 루킹 커피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아, 루킹 커피요? 네네. 2주라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요. 26,000개가 넘는 루킹 커피 매장에서 1,000만 잔 이상의 듀오링고 브랜드 협업 음료가 팔렸다고 합니다. 1,000만 잔이요? 2주 만에? 와. 네. 이건 단순히 음료 판매 수치를 넘어서서 중국 시장 안에서 듀오링고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정말 폭발적으로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을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지역 타겟 마케팅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파급력이 모청났겠네요. 또 다른 움직임은 없었나요? 네, 또 하나는 그 전문 네트워킹 플랫폼 있잖아요. 링크드인. 네네. 여기랑 연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링크드인이랑요, 어떻게 연동하는 거죠? 사용자들이 듀오링고 영어 시험, DET 점수나 아니면 앱에서 공부한 성과 같은 걸 자기 링크드인 프로필에 직접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한 거예요. 아하, 내 영어 실력을 링크드인에서 증명할 수 있게? 그렇죠. 이게 뭐냐면 듀오링고에서 공부하는 게 그냥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실제 내 커리어 개발이나 전문성을 증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습의 실용적인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렇군요. 체스, 루킹 커피, 링크드인 연동. 각기 다른 방향이지만 성장을 위해서 정말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주주 서한을 보면 DAU 성장률이 지난 2분기보다는 약간 둔화되었다.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여기엔 또 뭔가 재미있는 배경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듀오링고가 특히 영어권 소셜미디어에서 그 부엉이 마스코트 듀오를 활용해서 소위 좀 선 넘는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었었거든요. 아, 네네. 저도 본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춤 추고 그러는 거. 네, 맞아요. 듀오가 막 등장해서 엄청 엉뚱하고 때로는 좀 기괴하기까지 한 그런 파격적인 유머나 밈을 활용한 게시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바이럴 효과는 진짜 엄청났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브랜드 이미지에 괜찮나 하는 우려도 좀 있었죠. 하긴 너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3분기에는 커뮤니티 피드백도 좀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런 선 넘는 콘텐츠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좀 줄였다고 해요. 아, 그랬더니 바로 DAU 성장세에 영향이 있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최근에는 다시 이 선 넘는 콘텐츠 게시 빈도를 슬슬 늘리기 시작했고 아직 뭐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관련 콘텐츠 노출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시 늘리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마케팅 비용 지출도 소폭 늘렸다고 하고요. 이 대목을 보면 단기적인 바이럴 효과를 통한 성장과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사이에서 듀오링고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고민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단순히 뭐 입소문이나 바이럴에만 기댈 게 아니라 필요하면 마케팅 투자도 해서 성장을 끌어내겠다. 이런 의지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고민하고 또 맞물려서 듀오링고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서요? 네, 듀오링고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라, take the long view라는 운영 원칙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 아래에서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수익화, 모네타이제이션, 사용자 성장, 유저 그로우스, 그리고 모든 과목에 걸쳐서 더 나은 교육, teaching better을 제공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수익화, 사용자 성장, 더 나은 교육.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재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가 각각 다르다고 보는 듀오링고의 시각이에요. 시간대가 다르다. 그건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수익화 개선 노력, 가령 더 많은 사용자를 유료 구독으로 전환시키는 거요. 이런 건 비교적 바로바로 매출이나 이익에 반영되잖아요. 즉각적이죠. 그렇죠. 반면에 사용자 성장은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앱에 좀 정착하고 결국 유료 구독 같은 걸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재무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 네. 사용자가 늘어도 바로 돈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나은 교육은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봐요. 교육의 질 자체가 좋아지면 사용자들이 더 만족하고 오래 머물게 되니까 이게 사용자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늘어난 사용자들이 결국 수익화로 연결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수익화는 단기, 사용자 성장은 중기, 교육 개선은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시간 지평이 다른 세 가지 축을 관리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에 이 세 가지 사이에 균형에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변화요? 어떤 변화죠? 바로 그 점이 이번 주 주주 서한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듀오링고가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영역 간의 우선순위에서 장기적인 이니셔티브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쪽으로요? 네, 구체적으로는 더 나은 교육, 티칭 베터 영역에 비례적으로 더 많은 자원과 투자를 집중하고 또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는 A/B 테스트 같은 걸 할 때도 단기적인 수익화 지표보다는 장기적인 사용자 성장 지표를 더 우선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분기 실적 발표 때는 단기 성과를 막 자랑하기 바쁜데 오히려 장기 투자에 더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일 수 있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주 서한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이 교육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회사 내부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AI 때문이군요. 네, 듀오링고는 AI를 잘 활용하면 궁극적으로는 여러 과목에 걸쳐서 마치 진짜 사람 개인 튜터처럼 매력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단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회사를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AI를 통해서 교육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아주 강한 믿음이 깔려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전략적인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듀오링고가 정말 대담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AI 기술을 활용해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교육 경험을 만들어내면 그게 결국에는 막대한 사용자 성장과 그에 따른 수익화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회사의 미래를 걸고 있다는 거죠. 와, 배팅이네요, 정말. 네, 이걸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수익성 지표나 재무 성과가 일부 좀 희생되더라도 제품의 본질인 교육 자체의 퀄리티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사용자를 늘리고 광고나 구독 수익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AI를 통해서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야심이 엿보이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개인 튜터 수준 앱이라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그럼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당장 다가오는 4분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계획들이 예고되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체스 코스에는 사용자들끼리 직접 대결할 수 있는 기능, 흔히 PVP라고 하죠.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이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 체스 PVP 재밌겠는데요? 네,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는데요. 단어 암기에 좀 더 효과적인 새로운 방식의 플래시카드 연습 기능을 선보일 계획이고요. 또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인 듀오링고 맥스의 가입을 유도하고 학습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이드 영상 통화 기능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PVP, 플래시카드, 영상통화, 다양한 기능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연말 시즌에 맞아서 듀오링고의 그 연례 대규모 이벤트들도 빼놓을 수 없죠. 아, 맞다. 그거 있죠. 네, 한 해 동안의 학습 기록을 쫙 돌아보는 이어 인 리뷰 하고 또 새해 목표 설정을 막 독려하는 새해 맞이 프로모션. 이게 바로 그것인데요. 이 이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호응을 얻으면서 신규 사용자 유입이나 기존 사용자들의 재참여를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해 왔거든요. 네, 저도 그거 매년 기다려져요. 네. 그죠?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4분기에도 성장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듀오링고의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분기 계획들이 아까 길게 얘기했던 그 장기 전략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따로 노는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의 PVP 기능을 도입하는 건 사용자들의 참여도, 인게이지먼트를 높여서 앱에 더 오래 머물게 하려는 목적이 크잖아요. 이건 장기적인 사용자 성장과 바로 연결되죠. 네, 그렇죠. 새로운 플래시파드 기능은 명백하게 더 나은 교육, 티칭 배터리라는 핵심 목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요. 맥스 구독자를 위한 가이드 영상 통화 기능은 수익화, 모니타이제이션을 돕는 동시에 좀 더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나은 교육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아, 여러 목표에 다 걸쳐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례 대규모 이벤트들은 연말연시라는 시기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서 대규모 사용자 확보 및 재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활동이고요. 결국 4분기의 계획들은 단기적인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듀오링고가 설정한 장기 전략의 3가지 축, 수익화, 사용자 성장, 더 나은 교육, 이 모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주 세심하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듀오링고의 3분기 주주 서한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듀오링고는 2025년 3분기에 일일 사용자 5천만 명 돌파라는 아주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고요. 사용자 지표나 재무 지표 모두에서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순이익의 일회성 세금 혜택이라는 좀 특이사항이 있었지만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실제 운영 수익성 자체도 개선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저희가 확인했죠. 네, 맞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듀오링고가 AI 기술의 잠재력에 크게 주목하면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교육 품질 향상과 사용자 성장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략적인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었죠. 네. 이는 단기적인 수익화 목표를 일부 좀 양보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AI를 통해 혁신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탐구해본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향한 전략적인 선택.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듀오링고는 AI를 통해서 언어뿐만 아니라 수학, 음악, 심지어 체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과목에 걸쳐서 개인 튜터 수준의 아주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과연 이것이 미래 교육 환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하나의 앱이 이렇게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말로 인간 튜터 수준의 교육적인 깊이와 상호작용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면서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듀오링고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